Later on in the night, when the crowds have gone, we could talk under moonlight till dawn. 연한 거? 네. 베스트 먹자, 베스트. We could stay to watch the sunrise, cancel all our plans. 이제 We don't need a reason why we just can't. 안녕하세요. 돈 따라 길 따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투잡 대리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저도 이제 주잡이 오늘 좀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늦게 끝나서 대리운전은 다 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전에 우리 낭만 대리 우리 동생하고 같이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이 투잡 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정돈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우리 낭만 대리 기사님도 오늘 좀 오전에 주업 하시느라 좀 바쁘셨죠? 네. 예,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일도 이렇게 늦게 나가기도 그랬고 좀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정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요, 이 투잡 대리 기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육 신청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투잡 대리 기사님이다 보면은 이제 카카오하고 팀에 로지 콜만호는 이게 건당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투잡이 아니라 이 대리운전이 주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투잡이라는 거는 이 대리운전이 투잡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대리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운전이 본인의 주잡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리운전이 주잡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한다고 하면은 몇 시간을 근무를 하는 게 주잡에 방해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낭만 대리님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한다고 하면 한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게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부터도 그걸 잘 못 지키고 있거든요. 못 지키지만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대리라는 게 좀 근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도 그게 이제 오버되는 경우가 더 많지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저도 이 업을 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시간을 5시간 정도를 기준을 정해놓곤 하는데 이 투잡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 5시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일단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5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진짜 투잡이 맞나? 또 뭐 채널은 작지만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할 때 그 비춰지는 모습들이 투잡 개념하고는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투잡의 개념은 5시간에서 최대 맥심 6시간까지를 보지만 그걸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 투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영상에서도 5시간 이상이 넘어간 게 영상이 한 반은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잡이라는 생각은 무조건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4시간이나 5시간을 정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대리운전은 투잡이거든요. 그러면 주잡을 했었을 때 주잡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잡 대리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욕심을 내다 보면 아니면 이제 코스가 안 맞아가지고 집에 늦게 복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5시간, 6시간 되거든. 그러면은 다음날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몸이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면 졸려가지고 업무에 방해가 되거든요. 또 그 상태에서 또 대리운전을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막 존다거나 그렇죠. 그 피곤함이 좀 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하다 보면 투잡 기사님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3개월 안에 사고가 나요.
그 사고는 뭐냐면 출차와 주차거든요. 주각은. 예, 그냥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대리운전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뭐 잘한다고 할지라도 피곤한 거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가지고 대리운전을 했었을 때 우리 낭만 대리 기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4시간에서 한 5시간. 네. 이제 6시간을 넘어버리면은 그날 일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일찍 나온다면은 괜찮겠죠. 일찍 나와도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 게 네. 어쨌든 일찍 끝나든 본업이 일찍이 끝나도 투잡의 개념은 5시간을 넘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일을 끝나서 집에 들어온 시간이 6시라고 쳐도요. 씻고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일을 한다고 하면 7시에 첫 콜을 탄다고 봐도요. 뭐 콜이 언제 뜨는 거와 상관없이 일의 성향으로 봤을 때 7시에 우리가 첫 콜을 타고 일을 해도 12시까지 하면 5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일찍 일찍 6시에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직장마다의 환경은 다들 틀리겠죠. 업종이 틀리니까. 그렇지만 평균을 그냥 가정해서 말을 하면 9시에는 출근을 하니까 최소 그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은 7시 반에서 8시에는 일어날 거란 말이죠. 뭐 교통시간이 더 긴 그렇죠. 사람들은 더 빨리 일어나야 되고 7시 반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 12시에 들어가야 그렇죠. 내가 7시에 일을 해도 네. 씻고 잠을 자면 1시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6시간 편이 못 자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아무리 일찍 내가 끝나서 첫 콜을 일찍 탔다고 해서 2시까지 3시까지 일을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그 다음날 본업한테 피해를 끼친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투잡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런 뭔가에 제일 중요한 내가 이제 하고자 하고 있는 이 원잡에 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저는 그거는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사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운전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운전하는 일이 다양하게 많아요. 큰 차를 모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얼마 전에도 했지만 내가 어린이를 태우고 있는 이런 차를 운전하고 있는 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사무직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투잡을 하면서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일을 해서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장님이에요. 제가 만약에 사장이면 그 직원은 안 쓰죠. 안 쓰죠. 안 쓰죠. 왜? 무조건 안 쓸 거예요. 왜? 사고적인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내가 투잡하는 건 좋아요. 요즘에 세상이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본업에 와서 이 사람이 사무일을 하는데 계속 졸아요. 안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기적이고 그러면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 해도 본업에만큼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특히 제가 이거는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 특히 운전직은 절대 아무리 투잡이라도 저는 대리하는 업을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보 길잡이 교육을 오신 우리 기사님이 있었는데 투잡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하시는 거 보니까 대리운전을 거의 뭐 7시간, 8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주잡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시냐 이게 여쭤봤더니 그 어린이집 차를 운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은 그렇죠. 그거 진짜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낭만 대리 기사님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좀 심한 말이기도 한데 너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어떤 그 물질을 자기가 이제 투잡을 통해서 이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잡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이기적인 게 되는 거죠.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그 정도 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할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4시간 동안 일해서 근무를 끝내는 게 그렇죠. 좋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러면 4시간에서 5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시, 4시 그 시간까지는 자기 동네에 와서 퇴근이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귀를 위해서 콜을 어떻게 타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근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시나 5시에 자기가 복귀를 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네. 형님은 5시간의 기준에 딱 맥스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제일 효율성이고 복귀까지가 제일 무난하게 생각하시는지 형님 좀 생각을 좀 난 듣고 싶어요. 왜 생각이 다 틀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복귀를 위해서 높은 단가가 저한테도 들어오지만 그것을 좀 자제를 해요. 자제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도봉구에 살고 있고 우리 낭만 대리님은 양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는 수원이나 남부 쪽을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초저녁에 7시나 8시에는 남부 지역을 가요. 화성, 평택, 뭐 안성, 이천, 수원 이런 식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10시 이후에는 그쪽에서 복귀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시간을 소비하고 거기서 또 서울로 올라오는 또 버스를 이용할 때가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저녁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복귀할 수 있는 콜들이 올라오는 곳, 예를 들어서 저는 도봉구니까 성남, 그리고 고향 파주, 뭐 김포 이런 식으로 서울권 이런 쪽에서는 이제 복귀가 쉽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콜을 운행하는 편이에요. 근데 낭만 대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탔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일을 하면서 영상에도 이제 마지막 멘트에서도 말을 했지만 항상 말로는 4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제 스스로 자체 영상을 이제 보다 보면 그 시간이 항상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투잡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바운더리를 좀 좁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 제가 용인을 갔는데 수지에서 물론 앞에 말씀하셨지만 남부 콜빈이 없어요. 그 시간이 11시였는데 제일 좋은 피크 시간이죠. 근데 북쪽으로 올라오는 콜을 바라보고만 있으니 탈 수 있는 콜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시간은 이제 거기서 1시간을 녹였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조급해지니까 이젠 거기서는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북부권빈이.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콜을 잘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5시간의 기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을 기점으로 바운더리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시간 기준에서 투잡으로 이제 플랜을 짠다면 무조건 북쪽에서만. 그러니까 요거는 의견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천, 양주, 의정부, 남양주까지만 딱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광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파주권은 좀 더 이제 북쪽에 가까우니까 파주 고향까지만 그렇게 해서 라인을 한번 짜볼 생각입니다. 그거 해도 저는 상당히 빡세다고 봐요. 좋은 단가로 남부 지역을 가는 것보다 3만원, 3만 5천 원 정도의 그 대리 운행을 하는 게 그렇게 합변이 할 수가 없죠. 나한테는 오히려 그게 그렇죠. 더 그렇죠.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그렇게 탔을 때 보니까 영상을 이제 제가 이제 북쪽 위주로의 콜을 탔을 때 그게 이제 동북쪽 이제 그게 이제 남양주부터 해서 이렇게 쭉 탔을 때 보니까 매출이 또 더 났어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더 짧았고. 왜냐하면은 용인수지에서 1시간 되게 해버리죠. 그렇죠. 어저께만 해도 근무 시간이 7시간이 넘었거든요. 평상시보다도 더 안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확실히 느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잠자기 전에 씻고서 그 앞에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북쪽에 탔을 때는 매출이 평균 5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도 매출이 다 20이 넘었단 말이에요. 20만 원이 넘었어요. 다 넘고 안전하게 집에 왔고. 그러니까 일단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업할 때 그런 마인드로 간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출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거는 데이터로 영상으로도 벌써 확인은 된 거니까 저 자체로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앞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역마다의 그 환경들이 다 틀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 매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귀 시간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루틴도 맞출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아마 형님은 딱 철저하게 그 루틴에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 원잡을 하다가 이제 투잡으로 이제 바뀐 상황이니까 그 물이 덜 빠진 거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그렇죠. 때. 예, 근데 이제 형님은 오래전부터 이제 물들여 있어요. 그렇죠. 예. 업이 이제 먼저 이제 완전히 이제 예. 대리라는 게 이제 포지션이 훨씬 이제 원잡보다 이제 적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제 그 리스크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그러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명확하게 그걸 느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아까 그 이제 우리가 앞에 말한 거랑 연장선상인데 투잡의 방해가 일단 안 된다. 저만 해도 저도 상당히 솔직히 저 자랑이 아니라 저도 상당히 이 대리로는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일단 원잡에 벌써 피해를 줘요. 그렇죠.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잡을 생각하고 절박하신 분들이 왔을 때는 힘들겠냐는 거죠. 투잡으로 이제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 기사님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손가락이 세 번째로 닭발인 줄 알았어요. 닭발. 자, 세 번째로 우리 투잡을 하시는 우리 대리 기사님들이 매출이 4시간에서 5시간은 어느 정도 매출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 대리운전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는 투잡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은 영상을 보시고 오거든요. 그렇죠. 예, 제 것도 보지만 다른 유튜버들의 어떤 영상도 많이 보고 오는데 매출이 한 저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셔요. 왜냐면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매출을 딱 보면은 초보 기사님으로서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전동이를 전동 키퍼들을 벌써 사놨어요. 벌써 예, 사놨어. 궁금해요. 사놓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벌겠다 이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좀 그거는 전업에 가까운 어떤 매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수정을 해요. 힘들죠. 힘들다. 이거는 거의 주업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 4시간, 5시간 일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저의 교육은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매출은 한 어느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뚜벅이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형님 생각이죠.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 타신 분들은 한 15만 원 이상. 교육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뚜벅이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매출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1차적인 건 지역마다 이제 특색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얘기하자면 틀려지니까 말들이.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서만 말을 할게요. 초보 분들이면은 장비를 일단 안 탄다고 가정했을 때 뚜벅이로는 12만 원, 5시간. 5시간에 12만 원. 예. 그러면 시간당 얼마죠? 시간당 한 2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꼴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장비를 타시는 분들은 15만 원. 15만 원. 예. 그 정도가 된다고 보고 저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드리를 이제 좁힌다고 했잖아요. 좁혀서 5시간 정도 타면 15만 원 정도뿐이 못 탈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면 이 동네의 특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탔을 때 시간당 한 3만 원씩 정도 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수수료 빼면 뭐 그거야 뻔하니까 한 2만 5천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매출로는 15만 원. 저 또한 그렇게 뿐이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저와 좀 벌어가는 거는 이제 비슷한데요. 뚜벅이하고 이제 공유 킥보드나 전동이 타시는 분들, 그렇죠. 전동 킥보드, 그 기사님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오시거든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러.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기사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상을 보면은 그건 투잡이 아니라 이제 주업일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투잡이라 한다면 4시간, 5시간이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예. 생각해요. 근데 영상에는 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각자 어떤 그 투잡의 개념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상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건 투잡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주업일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사님들이 보고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을까? 이제 그 금액을 보고 오시거든요. 그렇게 버는지 알고.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네. 뭐 항상 그 가끔가다 형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잠을 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면 거의 영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어쨌든간 영상을 유튜브라는 영상을 먼저 보고 접하는 거잖아요. 1차적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는 건데. 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봐요. 그렇죠. 아니 네. 뭐 그것까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간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오시는데 보고 왔을 때 그 사람한테 가이드를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애로사항을 진짜 실질적으로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는 투잡 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해가지고 거의 투잡 기사를 하죠. 막 25만 원, 28만 원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벌면은 현실은 나중에 그게 주업으로 들어갔었을 때 주잡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정말 무리거든요. 무리죠. 예, 좀 벌어가는 매출을 높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교육할 때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너무 낭만 좋아요, 대리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도 이런 생각은 항상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좀 잘못된 전달이 지금 가고 있구나. 왜? 저는 이제 이 원잡으로 하고 있을 때 더 피부로 와닿는 거죠. 내가 원잡을 이렇게 해도 이게 이렇게 빡센데 소위 말해서 이거를 투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너무 무력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잡을 해갖고도 25만 원, 30만 원 빼니 못 버는데 투잡으로 저게? 그럼 나는 여지껏 뭘 한 거지? 나 진짜로요, 형님. 근데 저같이 대리를 어느 정도 하고 탁송도 했던 사람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로 그냥 보고 막연히 내가 좀 간절하고 하나라도 내가 더 벌려고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꽂혀온다는 거죠. 이거는 좀 잘못된 전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투잡 기사라고 이제 영상에 나오지만 사실 보면은 주잡에 가까워요. 저는 주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건 투잡이 아니죠. 그 주잡인데 그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은 투잡으로 알고 오시겠죠. 투잡으로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벌 수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현실을 얘기를 하면서 붙잡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현실을. 그러다가 죽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제가 원래 이제 했던 일들을 그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대리운전을 그날 좀 진짜 한 10시간, 12시간 일하고 나서 다음날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고 대부분은 이제 매일 출근을 하는 게 주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죠. 거의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거 그 영상을 보실 때 그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보시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투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뭐 25만 원 매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몇 시간을 근무해서 얼마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 매출을 정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요거는 저만의 생각인데 예.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 4시간, 5시간을 저도 이제 내일부터 일을 하게 되면 그럴 거예요. 일요일을 쉬어도. 근데 4시간, 5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꾸준하게. 그렇죠. 그리고 4시간을 하더라도 복귀에 가까운 지역에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4시간 근무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화성이 있어요. 그거는 근무 시간이 7시간이에요. 8시간. 그러면 7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4시간, 5시간 딱 일했었을 때 1시간 남았었을 때 내가 복귀에 가까운 그 지역에 있어야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도 저도 이제 뭐 이제 다른 영상들을 많이도 보기도 하곤 하지만 다 존중하지만 형님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일을 하려고 문 밖을 나오는 거서부터 카운터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콜을 못 잡아도 어쨌든 내 근무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도. 밥을 먹. 네. 근데 그거를 다 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것도 좀 추려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사 가도 10시간, 8시간 일을 하면 밥 먹는 시간도 다 그 안에 근무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근무 시간이죠. 정확하게는 내가 투잡을 하러 나왔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는 무조건 카운터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집 대문이 열리는 순간 맞아요. 근무 시간이고 대문이 닫히는 순간 종료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네. 빼고 뭔가를 딱 그냥 자기가 운전한 시간만 그거는 그렇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잡은 무조건 출근하는가 동시에 복귀가 가능한 지역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 나와서 집에 들어갔을 때 시간. 그렇죠. 저기 뭐 2시간 거리 있는 데서 자 이제 4시간 근무했고요. 자 여기서 버스 타고 들어갑니다. 4시간 근무하면서 요 정도 벌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투잡의 정보입니다. 그렇죠. 시간도 아니죠. 저도 그렇게 탈 수도 있어요. 탈 수 있지만 그날은 제가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솔직하게.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실패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부끄러운 게 예. 아니죠. 예, 제가 만약에 도봉동이라면은 의정부에서 1시간 전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귀할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전업보다도 투잡이 제일 복잡합니다. 맞아요. 복잡하고 그건 맞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왜? 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가까운 복귀가 쉬운 지역에서 나올 것 같지만 그날 콜이 없으면 또 못 나와요. 콜이 안 나와요. 이러다 보면 복귀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만큼 투잡으로 복귀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맞아요. 우리 맞아요. 기사님들께서 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나 또 투잡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매출을 중요하지만 매출에 못 미친다고 했었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업을 위해서 그날은 퇴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투잡 기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도 교육을 하다 보면 투잡 기사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 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기사님들 매출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를 하면 투잡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몸을 좀 버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상포진도 걸리고 진짜 뭐 근육통도 많이 겪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아픈 데가 많더라고요. 그게 피로로 인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과로가 되니까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투잡으로 예. 좋은 일이고 예. 그 다음에 자기 몸 관리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지도 않으면서 가능하다 이 업이. 예. 그렇지만 조금 잘못된 정보나 예.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예. 투잡이란 개념보다는 원잡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조금 뭐 올바른지 아닌지는 뭐 시청하신 분들이 판단하겠지만 투잡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나라는 조금 민감한 소재를 이렇게 또 다룬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꼭 복귀골 타고 퇴근하시길 빌겠습니다. 기사님들 파이팅!
기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웃기죠. 단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보고 왔으면서.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진짜 웃긴 거야. 그러면 자기는 뭐냐고. 자기는 뭐 그건 아니잖아. 근데 형님 반대적인 얘기를 하니까 대리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형님 생각이 옳은 거야. 그래. 내가 유튜브 조회수 올리겠다고 하다가 내 자식이 상처를 받는다니까. 그거는 동감. 내 아내가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아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형님 말대로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죠? 아빠 잘 봤어. 아빠 어저께 돈 많이 벌었네. 아빠 어저께 팁 받았네. 와이프도 그러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애들도 그 전에 갖고 있던 내가 일하는 거에 선입견에서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좋아진 거야. 더 좋아진 거야. 보니까 대리운전 가더니 막 손님하고 싸워. 막 시팔 개팔하면서 막 싸워봐. 그러면 그거를 나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어. 근데 결국에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천대받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죠. 상처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추지 않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